풀무치TV 박원서입니다. 여러분, 비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비만입니까? 갈비씨입니까? 살은 왜 찔까요? 살찌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수에 지장이 있어요? 쪽팔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전문 분야인 비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도 많고 이래서 적당히 쪽지 하나 만들어 갖고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만의 정의, 비만의 원인, 도대체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비만의 기준, 비만이 초래한 폐해, 그리고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 뭐 기타 주의사항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우선 비만이 무엇이냐, 비만의 정의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한자 그대로 의미를 볼까요? 살찔 비, 가득 찰 만, 살이 쪄서 뚱뚱해졌다, 이게 비만 맞죠? 근데 학문적 의미의 비만은 조금 달라요.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성기 때 천하장사 강호동 비만일까요? 아닙니다. 뭐 이만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그 유명한 스모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최전성기의 스모 선수들을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 보니까 지방이 극도로 적어요. 일반인보다 훨씬 적어요. 비만의 본래 의미가 뭐라고요? 체내 지방 조직의 과다다. 지방 조직이 과소예요. 이분들은 건강한 상태예요. 비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시각은 뭐 할 수 없죠. 비만이죠. 살이 찐 상태, 그죠? 살찔 비, 가득 찰만, 살이 쪄서 뚱뚱한 상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비만, 이걸 왜 해소하려고 해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전성기의 강호동, 전성기의 스모 선수들은 비만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풀어진 상태, 이걸 꼭 모범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운동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운동, 어떤 분야의 정점에 이런 선수들은 보면 오히려 장수 쪽보다는 단령, 심지어는 요절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죠. 과유불급.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왜 살이 찌느냐? 그건 너무도 명명백백하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반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조선시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시대에 보면은 아침 일하러 갈 때 고봉으로 밥을 떠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다 드시고 가죠.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되기 전에 배가 고파서 새참을 먹죠. 또 고봉밥을 먹죠. 막걸리 한잔하고. 그리고 또 점심 때 또 고봉밥을 먹어요. 저녁에 또 먹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탄수화물은 비만의 제1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도 몸이 날씬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빼내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질병 상태의 경우는 좀 예외가 있어요.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적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음식이 몸속에서 정체를 하는 경우, 실제로 질병 상태로 이야기하면은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속에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무서운 질병, 쿠싱 증후군은 우리 주변에 유명한 그 가수 이은하가 그 병을 앓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전에 한번 이제 우리 시대에 이은하는
통통하고 예뻤지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보니까 이분이 옛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살은 너무너무 많이 쪘어요. 알고 보니 쿠싱 증후군이었어요. 지금 또 보면 비운의 탤런트 최진실, 그녀의 딸 최준희 양, 이 최준희 양이 또 쿠싱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이 친구는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살을 극단적으로 빼기도 하고 또 잠시 방심하는 사이 또 살이 찌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인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분들은 살이 찌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쿠싱 증후군은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좋은 약도 있고 또 저하증을 가지고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자기 몸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쿠싱 증후군은 매우 어렵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당신은 비만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텔레비전에서 의사랍시고 약사랍시고 영양학자랍시고 나타나가지고 삐쩍 마른 모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모델처럼 몸매를 쭉쭉빵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시하는 거는 음식 조금 먹고 매 운동만 하게 만들고 매싹 골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다이어트법이 아니죠. 기준이 틀렸어요. 자, 그 기준을 봅시다. 비만의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시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BMI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의 경우는 BMI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일본의 경우는 BMI 27 이상이면 비만이다. 여기에는 좀 다소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또 체질에 따라서 식습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BMI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BMI란 Body Mass Index,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키와 체중을 가지고 도출해낸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은 이렇습니다. 키가 160이라고 간주를 합시다. 몸무게가 60kg라고 봅시다. 그러면 키 1.6 제곱분의 몸무게 60, 그 결과가 BMI예요. 계산해보면 23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비만의 기준은 BMI 25라고 이야기했지요. 따라서 키 160에 60kg인 사람은 비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뭔가 배도 좀 나오고 했으니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뭐 또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있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나쁜 의사, 나쁜 약사, 나쁜 영양학자들의 농간에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준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인종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미국 비만 기준인 BMI 30은 키 160에 77kg을 의미하는 겁니다. 77kg이 넘어야 비로소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BMI 27이라 하면 키 160에 69kg을 넘어서야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64kg과는 사뭇 다르죠. 미국과는 많이 다르죠. 인종과 민족과 여러 가지 식습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뭔가 좀 불합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본 보세요. 우리하고 식습관도 거의 다를 것도 없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7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 집단에 비만의 기준, 그러니까 BMI를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습니까? 그 집단의 비만 환자 수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은 제끼고서라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25와 27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뭐 특별한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기준을 낮추니까 비만 환자들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런 인식을 초래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열매를 따먹겠어요? 이 BMI를 만든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비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의사, 약사, 한의사, 영양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더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나름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비만의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만의 기준 30배, 그러니까 BMI 30 이상은 무조건 비만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와 30 사이가 이제 문제예요. BMI 25에서 30의 경우에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질병이 강력히 의심될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비만으로 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극적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BMI 25에서 30 사이에 들지라도 이분들이 비만에 의한 질병이 없거나 혹은 질병 우려가 매우 낮을 경우, 이 경우는 비만이라고 할 수 없죠. 아까 예시했던 강호동 같은 분들, 그리고 25 미만은 당연히 비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동안 어땠어요? 키 160에 60 넘으면 나 큰일 났는데 배도 좀 나왔고 관절도 좀 아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전긍긍 하시죠. 마음 편하게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키가 160에 60kg인데 관절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체중을 낮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절 치료에, 관절에 좋은 뭐 MSN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기도 하고 좀 더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 갖고 관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지 살 빼는 데 집중할 필요 없다 이거죠. 살이 많이 빠지면 오히려 장수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BMI 25 있죠. BMI 25인 사람보다도 오히려 BMI 27, 28인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보고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비만으로 인한 폐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저도 좀 물 한잔하고 잠시 쉬었다가 비만으로 인한 폐해, 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비만이 있었다면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토론합시다. 감사합니다.